자, 다음 주에 변동성이 폭발할 시장에서 우리가 숏을 잡는다면, 그리고 롱을 못 잡는다면 수익은 정말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도 롱을 외치고 있죠. 물론 여기 써놨듯이 단기 하락은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회복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일 뿐 중장기적인 아니면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너무 쌀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해서 다음 주에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왜 여기서 못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다 좀 자신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폭발할 그런 전조 증상은 나와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안 잡혀서 지금은 버틸 가격에서만 버티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 중장기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롱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뭐 내려간다면 숏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물론 저는 숏을 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숏보다는 롱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주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적어졌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매매를 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때, 다음 주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흐름을 좀 미리 좀 캐치해 두고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들어가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런 걸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매매 기법, 뭐 트레이딩 노하우들 모두 공짜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공짜라고 할 거 없고 일단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좋아요 하나니까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에 1월 5일 이전에는 어떤 봉이 나오든지 간에 저는 롱만 외쳤어요. 그리고 1월 5일부터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지금 빠지면서 지금 90K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물론 90K까지 이탈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 관점들을 제가 항상 두 개씩 말씀을 드리죠. 날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관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1월 5일에 말씀드렸던 그 봉이 해당 구간이었어요. 해당 구간에서 오르긴 했죠. 자, 올랐는데 올랐던 폭보다 더 빠졌죠. 자,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롱을 치기보다는 눌렸을 때 롱을 들어가는 그런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왜냐, 뭐 여기서 숏을 치셔도 뭐 나쁠 건 없었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론 롱만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저항선에서 마주치며 숏을 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결국 우리가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결과로서만 보여드리고 있죠. 자, 요즘에 뭐 다른 코인들도 손익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자리를 잘 잡았을 때는 시간 대비해서 손익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좀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괜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게 아닐 거겠죠. 자, 아무튼 이 스터디룸 제가 들어가는 타점들이나 제가 뭐 들어가지 않더라도 타점이 정말 괜찮을 경우에는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말씀드리면 그때 입장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단기적인 타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 하나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주제가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우위다. 그리고 시장은 아직은 대기 상태다. 이런 주제로 나와져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멀티자산 순자금 흐름이라고 해서 달러 기준의 데이터거든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하루 동안 거래소로 얼마나 들어오고 빠져나갔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단순해요. 순유입은 자금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 순유출은 자금이 거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있는 게 순입금, 밑에 있는 게 순유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 데이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일관된 강한 순유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때 좀 빠지긴 했었는데 1월 6일 날 약 3억 달러가 들어왔고 1월 7일 5억 달러가 들어왔고 마지막에 1월 8일에는 8억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거의 연속적으로. 그리고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자,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그 자금 이동이라는 거죠. 이 패턴이 완전히 새로운 건 또 아니에요. 자, 10월 중순. 자, 10월 중순이면 이때쯤이거든요. 바이낸스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왔었어요. 자, 그 직후에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빠졌죠. 뭐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되더라도. 물론 이 패턴이 곧바로 가격 급락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금이 아직 시장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소 안에서 대기 자금으로 유입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 즉, 지금 시장은 공격적으로 뭐 하방에 베팅하든 상승에 베팅하든지 간에 상황을 지켜보는 구간, 이런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차트, 고래 스크리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는 100개 이상의 대형 고래 지갑이 하루 동안 어떤 자산을 거래소로 옮겼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흐름은 정말 명확해요. 최근 며칠간 거래소로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은 BTC가 아니라 이더리움도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때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입금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자주 사용하는 행동 패턴 중 하나인데 바로 매수를 당장 실행하지 않고 총알만 장전해 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은 무조건 강세 신호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긴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뭐 대부분은 비트코인의 차지가 되고 있죠. 이 지표가 결국에 올라가게 되면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현금성 자산에 머물러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처럼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뭐 반대로 내려간다면. 자,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말고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는 9%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일본 기준으로는 9% 아래까지 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에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본격적인 매수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상방 모멘텀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 자금이 들어와야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거래소 내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는 향후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자본이 아직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대적인 위험 자산에 이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살짝 멈춰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시장은 공격도 아니고 항복도 아닌 상태. 자금은 들어와 있지만 아직 뭐 매수 버튼이나 매도 버튼이 눌리지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걸 뭐 100% 맹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건 돈이 들어왔을 때는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대기 자금이 정말로 들어오는지, 들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까지 같이 빠진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덩달아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지 마시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제 영상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단기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 상승 패러렐, 제가 일봉 상황에서 기준선을 잡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게다가 하락은 다 벗어나긴 했어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무조건 롱은 맞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단기적인 낙폭이 나와서 겁이 나실 것 같아서 단기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어지던 이 저점 추세를 이탈시켰어요. 여기서 저항을 맞다가 도전조차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정말 여기까지는 빠졌다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잡혔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회복을 해준다면 이럴 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일단 기준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이 나왔을 때, 자, 한 번 나왔죠 벌써. 그 전에도 도전을 하려다가 미탈되긴 했는데 제가 왜 91.3K 이거를 강조를 드리냐면은, 자,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이렇게 흘러갈 때 들어가자는 건데, 자, 91.3K 수준이 딱 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그 이탈을 시작하기 전에 양봉 마감, 음봉이죠. 음봉을 마감했을 때의 종가입니다. 자, 게다가 계속해서 못 넘고 있죠. 지금도 못 넘으면서 종가를 계속해서 밑에서 마감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승 패러렐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을 다시 막고 이걸 지지를 체크하려다가 실패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흐름은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올라타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더라도 한 번 더 지지를 체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럴 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뭐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양봉이 뜰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항 맞을 거 맞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 체크하고 넘어갈 때 그때 들어가도 정말 늦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 91.3K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에서 유지가 된다면 횡보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저항 맞을 거 맞았기 때문에 매수대기 자금들이 여기서 들어오진 않아요. 바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베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때 91.3K 이상에서 마감을 하더라도 살짝 위에 91.5K 수준에서 들어가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괜찮고 이때도 괜찮고 그냥 91.3K도 괜찮고 모두가 괜찮은 흐름은 맞기는 하지만 91.5K 이거를 다시 한번 못 넘으면서 올라타지 못한다면 내려갈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타점이 오더라도 결국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입장 방법 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단기간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인 두 번째 관점. 자, 이게 91.3K 아까 좀 넘어야 된다는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밑에서 유지될 때도 들어가 볼 만해요. 자, 그 흐름은 이럴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곧바로 여기 올라타면 그리고 눌릴 때 들어가면 이건 정말 안정적인 타점이거든요. 근데 좀 공격적으로 할 거면 이 91.3K 저항을 체크하고 90.7K를 지지를 체크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90.7K. 자, 여기서 계속해서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죠. 꼬리가 달렸었는데 지금은 딱 보면 이 4시간 봉의 중간 가격대 수준이에요. 자, 이 중간 가격대 수준에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이걸 못 넘으면 이 안에서 아니면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 제가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91.3K 여기를 한번 돌파해도 좋고, 자, 뭐 아니면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 돌파를 못하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여기서 마주치는 흐름. 그래도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91.3K에 대한 저항을 막고 그 다음에 이럴 때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좋긴 한데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91.3K 저항 체크하고 90.7K 지지를 보여줄 때 들어가자는 거. 자, 물론 여기서 지지 받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라간다면 그 타점에 맞춰서만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자,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겠지만 여기서 횡보를 할 때 버티실 수 있겠어요? 자, 긴 시간 동안 뭐 하루, 이틀 버티실 수 있다면 이 밑에서 아니면 이런 구간까지 2차 매수를 열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차라리 회복을 해줄 때 시간 대비 손익이 괜찮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들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올라타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주말 시장이잖아요. 주말 시장 동안 차라리 횡보를 해줬다가 이 흐름이 뭐 월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저녁에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여기서 바로 올라탈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뭐 4시간 봉이 됐든 5분 봉이 됐든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근거의 자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1차 TP를 92.5K 정도. 자, 대략적으로 내려오고 1차 반등이 시작됐던 그런 지점이에요. 이런 지점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이 매도 버튼을 클릭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는 좀 1차 TP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타점들이 정말 온다면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잡아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타점들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타점들 모두 스터디룸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타점들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제가 이렇게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저 또한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때도 신호를 보시게 되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일부러 차트를 24시간 내내 안 보게끔 만들었어요. 자, 깃발 신호가 나오면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시간이 뭐 랜덤적이긴 하지만 흐름이 잡혔을 때만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바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타겟이라는 단어, 이게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정말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게 무조건 고점에서 판다, 그건 아니죠. 자,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차트만 봐도 결국에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이 타점들도 다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타점이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갔을 때는 드리지가 않기 때문에 뭐 보조지표를 통한 매매와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때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하는 방법과 이 스터디를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 가능성은 정말 높아요. 데이터도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유입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유지가 돼야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물론 저는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는 그냥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상방으로 베팅한다면. 근데 뭐 이게 단기적으로 빠진다면 우리가 뭐 숏 한번 잡고 롱 잡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해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회복하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정말 수익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다음 주에 좀 많이 커질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 뭐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